보통은 성함하고 회사 이름하고 대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깁니다. 무슨 출신 그리고 CEO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네, 오늘 대신 경제연구소 조윤남 대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나이 투자가 시작한 이래 CEO 초대석의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영광입니다. 네. 참 그리고 이렇게 CEO급 즉 최고 경영자 정도 되신다면 우리가 뭐 서로 미리 주고받는 질문주에서는 안 되겠죠. 네네. 뭐 더군다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CEO를 모셔놓고 예상된 질문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자, 왜 저희 나이 투자에서 조윤남 대표님을 첫 번째 CEO로 모셨느냐? 바로 우리 조윤남 대표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SS 엔지니어링. 지금 23,000원대에서 거론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네. 아니 투자를 하셨으면 뭐 2개 하시면 되지. 거기서 더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조 대표님을 보면서 그 타짜에 나오는 고니가 생각이 났어요. 네. 누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이제 술 한잔 먹고 에이 하고 마는데 조 대표님은 그렇게 안 했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좋은 SS 엔지니어링 그만두시고 증권업에 투신하셨죠. 네. 복수를 하고 싶었죠. 뭘 하고 싶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복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주식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좀 발견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존심도 회복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의 그 속마음을 압니다. 정말 우리 경제가 좋아질 때, 한국 경제가 좋아질 때 들어와가지고 좋은 상황을 봤으면 좋은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원금까지도 다 손실 보신 그 동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나이 투자는 그분들 위해서 지금 힘을 쏟으려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롤 모델이세요. 모델은 아닐 겁니다. 네? 네. 예.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큰 손실 보셔가지고 다니던 직장조차도 옮기셔가지고 물론 제가 아직 결과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조 대표님께서 짧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짧게 어떤 과정으로 손실을 봐가지고 이 과정까지 왔는지 한번 그 에피소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을 잘 몰랐죠. 주식을 잘 몰라서 마치 게임하듯이 이제 주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사전 주문, 예약 주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달 지나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매매 이제 명세서 네. 뭐 그 거래 내역이 오는데 거의 전화번호 부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종목들은 뭐 상장회사 책자도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거의 뭐 모르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히스토리까지 뭐 그렇게 매매를 게임하듯이 그냥 미련했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치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동학개미분 이야기 같기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전공을 화학공학과를 네네. 하셨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화학공학 하면은 리서치에서는 딱 그 분야로 정해져 있는데 네네. 증권사 오셔가지고 리서치에 바로 들어가셨죠? 네네. 어떤 애널리스트 처음엔 하셨습니까? 화학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계량 분석 퀀트라는 퀀트 애널리스트를 하기 시작하고 퀀트랑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하면서 그때 조금 이제 업계 명성을 얻게 돼서 뭐 리서치 센터장도 한 6년 정도를 했고 한국 그 CF 협회 국제 재무분석사의 회장도 한 4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참 어찌 보면은 뭐 축구장 가면은 손흥민 선수 되고 야구장 가면 양주혁 선수 되고 배구장 가면 김연경 선수 되는 격입니다. 증권으로 이직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리서치 센터에 있다가 센터장까지 되시고 그다음에 자산운용 가셔서 또 퀀트도 하시고 퀀트 하면 계량 분석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또 이제 결국은 대신 경제연구소의 네. 대표까지 오셨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요. 그 CFA 이건 네네. 좀 생소한데 이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글쎄요, 이제 많은 뭐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그 애널리스트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냐, 그래서 이제 경험도 중요하고 해서 한 그 CFA 국제 자격증을 따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대략 약간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 초년변생은 그 시험 자격을 얻을 수가 없고 시험 보는 데만 3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간 저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무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평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구나.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국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뵈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ESG 무슨 뭐 사회, 환경 무슨 뭐 했는데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이 딱 하신 말씀 듣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국영수다. 국영수를 잘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국영수를 못하면 인류대학 못 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는 대신 자산운용이나 경제연구소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모든 답은 지금 주식에 투자하셔서 손실 보고 계시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제 질문을 떠나서. 자, 지금 대신 자산운용에서도 회사를 키우시고 이제 경제연구소까지 오셔가지고 계속 회사를 키우고 계신데 이 부분, 그러니까 ESG를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딱 국영수라는 맥을 짚으며 사는 그 노하우나 그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요. 기업이 어떤 종목이 ESG 뭐 평가 점수가 훌륭하다 아니면 ESG를 잘한다고 그래서 꼭 주가가 올라가거나 기업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어떤 믿음하에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벤처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뭐 주식 종목 기업을 선정할 때도 CEO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소비자들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뭘 거냐를 보잖아요. 그것은 소위 얘기하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당장은 나와 있지 않은 그 숫자가 아닌 정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소통 체계라든지 의사결정 체계,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뭐 하나의 안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업은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이슈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을 할 때 이사계의 어떤 이사회의 의사결정 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면서 기업의 어떤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ESG란 부분은 그냥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분석 마치 CFA들이 처음에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사실은 기업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이해할 때 훨씬 더 ESG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만 그것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새롭게 이것이 ESG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네. 또 우리 대표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학개미 분들은 작년에 들어오셨거나 연초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수익이 나는 듯하다 다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 시장이 대표님 말씀대로 메뚜기 한철입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즉 하반기 주식시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 주가가 지금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혹은 뭐 작년 상반기나 여름까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뭐 이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그다음에 아주 시원스럽게 오르는 장은 한동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과 그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사게 됐지라는 부분을 절대 중간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뭔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뭔가 이 주식은 이 기업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정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제 성공의 반열에 계신 분의 말씀치고는 조금 덜 와닿습니다. 네네. 다음에 여쭤볼 때는 뭐는 업종 종목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자, 지금 아직도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올 하반기 우리 시장 전체적인 전망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요즘 나오는 게 또 뭐 MSCI 선진국 지수도 많이 연관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도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 뭐 이런 데서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뭐 코스피가 4천까지 간다. 어찌 보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논리가 식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선진주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매년 나왔고 결국은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나 이벤트에 너무 이렇게 뭐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과연 이 업종이 이 산업이 괜찮을 거냐 뭐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을 풀어내는 속도를 지금 좀 줄이겠다. 소위 얘기한 테이퍼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고 주가가 이제 올해 계속 주춤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2013년 5월 달에 그 버냉키가 그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2013년 5월 달에 해서 주가가 출렁하죠. 아랫방향으로. 그것을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테이퍼 텐트럼이 나온 이후에 첫 금리 인상까지는 2015년 말이었으니까 대략 한 2년 반 정도가 시간이 지난 뒤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2023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주가를 보면은 첫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5년 정도만 약간 횡보하거나 뭐 보합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 연도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그 마지막 데이터가 5.8%입니다. 과거에 2015년 말에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실업률 수준은 5%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들이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 약간 좀 돈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가기까지는 이 돈줄을 죄는 일을 못 할 거예요. 특히 한 번 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2017년 3번, 2018년에 금리 인상을 4번 하면서 실제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시 될 거다 그러면서 2019년서부터 다시 완화적인 정책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5%대에서 5%에서 절대 그 금리 첫 금리 인상을 못 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 실업률이 빠르게 떨어진 시차를 고려한다고 그래도 1년 이상은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 그 동학개미들이 주식에 자금을 넣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주식을 살려는 분위기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산업이 계속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소위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네. 성장주 뭐 반도체다, 2차 전지다, 뭐 혹은 자율주행이다, 뭐 그런 전기차다 이런 쪽 그다음에 이커머스다 이런 쪽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리 환경이 유동성 환경이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이든이에요.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색깔을 뭐 굳이 선명하게 구분한다면 민주당의 색깔은 기술과 혁신입니다. 네. 뭔가 테크놀로지라든지 신기술,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사실 미중 기술 전쟁 그것이 전 세계적인 기술 전쟁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그 우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열풍들이 계속될 수 있고 뭐 그것이 40년 주기인지 몇십 년 주기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그 도약하면서 어떤 신기술 사이클을 맞기 때문에 특히 뭐 세 가지나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이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 나이 투자의 첫 번째로 모신 CEO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조 대표님이 방송국 나간 순간 내가 이 얘기를 할 걸겠다. 우리 동학개미들 위해서 내가 꼭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이제 그 종목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동료들 리서치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죠. 그러면 하루에 한 세네 번씩 전화가 오세요. 오늘 뭐 몇천 원 빠졌는데 몇백 원 빠졌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 하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왜냐면 주변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제가 만약에 이제 소장님한테 이제 종목 추천을 받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한 20% 빠졌어요. 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확실한 정보라고 확실한 정보라고 그러다가 한 반토막이 나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버텨보라고. 이제 더 이상 싸질 수 없다고. 그러다가 저는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70%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소장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준 분들도 아니면 분석을 준 분들도 정보의 핵심이나 분석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말씀을 듣고 투자하면 손절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것이 몇 배 수익 투자 수익이 나는 커다란 예를 들면 투자 테마를 잡았고 종목 선정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20-30%에서 그냥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우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그 강한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네, 정말 참 고귀한 말씀 같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하면은 버틸 수가 없다, 힘들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나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신 경제연구소 조윤남 대표 모시고 많은 말씀, 즐거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